종부세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온 국민들이 사실 다 이게 상관이 있게 됐거든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난립니다. 며칠 동안 지금 고지서가 날라온 이틀 됐죠. 이틀 됐는데 2, 3일 됐죠. 지금 3일 됐네요, 벌써. 예, 빠르네요. 근데 난립니다, 지금. 종부세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그래서, 나왔어요, 신문 기사글이. 월세를 2배 올린다고요? 세금을 5배 올린다는 건 말이 되고요? 서로 이제 살랑이가 펼쳐진 것이죠.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월세를 2배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받는 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금 5배 올라간 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차를 빌려 쓴 거에 대해서 이화를 말씀을 드렸죠. 그쵸? 차를 샀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 차를 샀죠. 내가 차를 붕 하는 차를 샀어요. 뭐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차를 샀습니다. 나는 이 차를 한 번도 안 탄 거야.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이 차를 가가지고 보고 마음에 드네 이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나서 시승 운전도 한 번 안 해본 차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친구를 빌려줬어요.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을 빌려준 것이죠. 이 사람이 차를 탑니다. 이 사람이 차를 타는데 이게 핸들 이게 차를 타요.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차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고 자기가 갈아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 오일 가는데 85만 원이 든대요. 보일러 교체 값이 85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줬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교체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차를 이제 좀 재산세, 자동차세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죠? 자동차세도 나왔는데 저한테 자동차세 나왔으니까 아예 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와요. 그래서 자동차세도 내가 냈단 말이죠. 그쵸? 예,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세도 내가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등 뭐 교체해가지고 뭐 써야 되는 것들을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펑크가 한번 났는데 펑크가 난 거는 좀 떼워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차에다가 뭐 이렇게 도어 방지라 그러나 문 열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차에다가 예쁜 거. 이런 거 붙여도 되냐. 그리고 뭐 차에다가 이렇게 카시트 같은 거 좀 설치하는데 조금 이렇게 떼내도 되냐, 뭐를 떼내도 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뭐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자동차세가 아니라 뭐 없던 세금이 확 나온 거죠. 근데 이 세금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예, 너무나도 센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심하네가지고 제가 이 사람한테 이것 좀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내야 되지 이거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를 차를 사서 2년 동안 나는 탄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빌려준 거 아니냐 사서 그렇다면 당신이 이걸 좀 내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어차피 이거 차를 운전하다가 당신이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팔 땐 파는 거 맞는데 내가 이거를 차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맞는데 어쨌든 당신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차를 팔았다고 한들 당신이 내가 차를 언제까지? 2년 동안 빌려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차를 판다 해서 그 산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내려! 이래가지고 차를 가져가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타고 다녔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했으니까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럼 차 갖고 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난 차 가져온 건 물론이고 앞으로 자동차세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난 다른 사람을 빌려줄 것이고 그 사람한테서 나는 앞으로는 그냥 무료 대여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뭘 받아야 된다? 월마다 월세 받듯이 돈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냥 죄송해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안 그러면 다른 차를 구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나빴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펼쳐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계속 뉴스글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사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예. 볼게요. 월세를 2배로 올린다고요? 집주인 월세 올려도 세금 감당할 턱이 없다.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좀 올렸다 해서 그것을 뭐 다 세금으로 또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입자 이젠 치킨 줄여야 되겠군. 파란 기와집에서는 웃음소리. 청와대 말하는 거죠. 작년 3배 거쳤으니 국민이 부자가 된 증거로군. 허허허. 서민들은 등골 빠지는 거죠. 네. 이 모든 게 다 누가 뽑아놔서 그래요?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예?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충동적인 어떤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을 앞세워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하면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알지 못하는 대통령인 거죠. 인권 변호사 출신만을 뽑아놨으니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인권이라는 것도 없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킨 이제 줄여야 되는군. 야, 치킨 하나도 줄여야 되는 게 인권이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월세 재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다. 김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향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요. 월 180으로 하지요. 김 씨는 제 길을 의심했다. 의심하죠. 월세 1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아니, 자그마한 집 2배나 가까이 올렸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저 사는 집이랑 선생님께 드린 새 집이랑 해서 딸랑 2채 갖고 있는데 올해 종합 부동산세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0만 원 났어요. 1,000만 원. 작년에 5배가 났어요. 집주인 이 씨가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말한다. 그렇죠. 월세를 180으로 올리고는 있는데 누가 담배를 펴요? 집주인이 피고 있어요. 왜? 올리는 게 아니죠. 자신도 빼앗기는 거니까요. 조세는 반드시 전가되는 건 조선시대도 있었죠. 결국은 세금을 계속 올리면 왕국은 강해졌었어요. 왕국은 강해지지만 결국에는 중간계층들은 별로 힘든 게 없습니다. 하위계층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자본주의에 있어서 하위계층, 예? 누구겠습니까? 남의 집 얹혀 사는 사람이죠. 남의 집 얹혀 사는 사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 사람들은 그만 힘들까요? 안 힘들까? 이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격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에는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어땠냐면 세금 거칠 때 산에 사는 사람, 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전복을 바치라 했어요. 이거 아세요? 예, 산에 사는 사람한테 전복을 맞추라 그랬어요. 산에 사는 사람은 전복이라는 게 뭔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가죽을 받기라, 호랑이를 가져오라, 늑대 가죽을 가져오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통해서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은 과수 열매를 맺어서 재배를 해서 열매를 팔고 그리고 전복을 사야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됐죠. 그리고 바다 사는 사람은 전복을 잡아다가 전복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중간거래한테 주고 늑대의 가죽을 벗겨다가 세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상인들이 돈을 벌었고요. 이 상인들과 위에 4대부 집안에다가 비리를 함으로써 이 4대부 집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을 내냐면 전복도 그냥 전복은 안 돼.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무슨 전복 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전복을 아주 싼 가격에 후려쳐와요. 그래가지고 이 전복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팝니다. 왜? 그 전복만 받아준다 이거야. 그럼 여기 중간계층은 돈을 벌죠? 이 중간계층이 돈을 벌면 그걸 또 상인에게, 위에 정치인한테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멸망하는 계기가 점점점 부각되죠. 네. 이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자본주의에도. 역사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동국대 나온 연극영화과 계시죠? 설석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 정치가 아주 문재인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해? 자기가 역사를 잘 알아도 오늘날 자본주의에다 적용을 못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낱 아파트 이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우지 않으면 역사가 역사 그대로만 남습니다. 역사를 인문학에 적용했을 때 오늘날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만 이 정치도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씨가 그래서 담배 뻑뻑 피웠어요. 재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요. 아우 예. 저도 월급쟁이인데 무슨 수로 그 세금 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에 80만 원씩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세게 그럼 세금을 5배 올린 건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얘기야. 더군다나 누가 찍었어요? 세입자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찍었죠? 여러분 혹시나 내 주위에서 그것까지는 여러분 세입자하고 알겠어요? 세입자가 현 정권을 지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해서 찍었다. 그러면 봐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절대 봐주지 마십시오. 자업자득이죠. 투표했으니까 대가는 치르셔야죠. 그죠? 그 한 표 찍은 거가 얼마나 타격이 컸는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을 텐데 숨어 살지요. 왜? 많았으니까 당선됐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끼어들어서 중재를 한다. 부동산 사장이 끼어들어서 중재를 합니다. 사장님 지금은 재산세니 종부세니 너무 올라서 다른 집도 다 난리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나마 원래 살고 계신 분이니까 이 정도 해드리는 거지. 세입자 바뀌는 집들은 2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부동산이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누구 편이에요? 안 그래도 부동산도 요즘 문 닫고 장사 안 되는 방법에 단 10,00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를 올려야지 복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쵸?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임대인들 중에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요 복비 깎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들은, 이거 되게 재밌는 팁인데요. 부동산들은 다주택자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 편에서 움직여요. 돈이란 게 그런 거야. 자본주의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였다. 최저 180만 원이 기본이 200만 원, 심지어 250만 원까지도 보인다. 아, 야, 근데 250만 원인데 180%면 이 사람 너무하다네. 내가 볼 때는. 김 씨는 고민했다. 확 박차고 나와버리고 싶지만 막내가 고등학생이라서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그쵸? 세상엔 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현재 정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줄여나가고 싶어. 차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를 올려버리죠. 구간 단속 구간을 내려버리죠. 그런다고 차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세요. 아기가 아픈데 119 차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119보다도 때로는 내가 더 빨리 달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를 없애랍니까? 용달을 타고 다니신 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그거 가지고 배추 장사를 해야 되고 수산물 떼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고 그 가정은 뭘 먹고 사나?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은 작은 마티즈 하나 경차 하나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혜택 준다 치지만 그 사람들 그거 아니면은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게다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나?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150만 원으로 깎은 걸로 만족하고 김씨는 부동산을 나왔다. 야, 깎았어 그것도. 야, 난 안 깎아줄 것 같아. 치킨이라도 한 마리 조금 깎아주면 몰라도 보증금 올려야겠지 대신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갖고 들어가고 싶은데 앞으로 매달 고정비가 50만 원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니 치킨도 사치다. 그나마 국민 건강한 국민 단백질 애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바시락바시락 거리 하나면은 만족했던 치킨도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치킨집 앞에서 한참 고민하다 김씨는 그냥 돌아섰다. 마음 아프네. 근데 어떡하겠어. 투표를 잘했어야지. 우매하면 처자식 굶기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진짜. 예? 정신 차리세요. 월세 인상은 뼈 아프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세금 쳐맞는 걸 보니까 속은 좀 시원하긴 하다. 월세 인상은 뼈 아프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세금 쳐맞는 걸 보니까 기자분이 누구신데 되게 재밌으시네. 세금 쳐맞는 거니까 속은 좀 시원하긴 하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시원함이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치킨집 여주인 박 씨는 치킨집 여주인이래요. 치킨집 여주인 박 씨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이다. 최근 3년간 점점 떨어진다 했더니 이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대요. 자, 저도 요즘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부동산도 지금 힘들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쵸? 그러면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장사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아주 굶겨 죽이죠? 예, 굶겨 죽이고 있어요. 부동산도 힘들어. 자영업자도 힘들어.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신 중개사 사장님들도 지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다 끊어졌잖아요. 거래도 안 돼. 그죠? 예, 거래도 안 돼. 그럼 뭐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이 25%가 자영업자란 말이 있어. 20%에서 25%라가. 이분들이 자영업자인데 이분들도 안 돼.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힘들어. 공중개사도 힘들어. 그러면 결국엔 직장인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직장인만? 그쵸? 예. 직장인만 행복한데 참 아유, 그야말로 진짜 근로소득에 대한 그 오리지널이죠. 예. 근로소득. 직장인들. 예. 이분들만 지금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역시 직장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이 되게 안전한 거는 인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문제는 이 직장들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엔 직장인들도 정리해고 당합니다. 정리해고 당해요. 예. 공무원이 제일 안전하다고요? 공무원 월급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급여 아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 하나 숨통이 트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배달만 좋게 배달만. 배달꾼.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만 안전하다 이거지. 이게 안전하냐? 이 목숨값이 얼만데? 목숨값 대비 장난이 아닌 거죠. 아유, 참 깝깝합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얼른 달려가 붙잡고 묻자. 김씨가 미안한 듯이 씩 웃어. 여기 있다. 여기네요. 저만 치서 단골 김씨가 들어오려다 그냥 가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요즘엔 잘 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더니 얼른 달려가서 붙잡고 묻자. 김씨가 미안한 듯이 씩 웃었다. 월세가 너무 올라서요. 이제 월급날에는 한 번씩 먹어야겠어요.
마음 아프다. 월급날 한번 치킨을 먹고 나머지는 다 월세를 내야게 생겼어. 그래도 자주 좀 와주세요. 부탁 좀 드려요. 김씨를 보내고 박씨는 씁쓸한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월세가 난리라더니 정말이구나. 그나마 작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뉴스에서 종부세 폭탄이니 뭐니 떠드는데 남의 세상 이야기니 별로 관심은 없다. 그거야 저기 저 강남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으니까 박씨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었다. 비싼 집이면 비싼 집 가졌으면 내야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가 당장 지방에 이제 있고 수도권에도 저 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실제로 이 뉴스글이 요 사연글이죠. 이제 뭐 이게 실제로 그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요 기자분께서 뭔가 이렇게 좀 재색을 한 건지 재색했겠죠, 뭐 그죠?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수도권에도 집이 있고 지방에도 집이 있는데 제가 월세 받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예요. 치킨 사연만 빼고 그대로입니다. 예. 겨우 사정은 그때 조금 깎아줬고요. 그리고 저도 세금 때문에 올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진짜.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정말. 종부세, 저 볼게요. 치킨집 주인 박씨의 아들. 자, 이제 시나리오 같다 나오네요. 치킨집 주인 박씨의 아들이에요. 취업준비생 최씨는 그날 밤 날벼락을 맞았다. 원래 50만원씩 주던 용돈을 30만원으로 내겠다는 통보였다. 경제의 악순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 엄마 한 달에 30만원 갖고 어떻게 살라고 어쩌겠니. 장사는 점점 안 되고 박씨 아저씨도 지금 못 오는데 가게 월세도 또 올랐는걸. 그렇죠. 월세 또 올라죠. 성질을 내고 이러는데 왜 월세가 또 오를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자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진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힘들면 없는 사람 더 힘들어요. 가진 사람도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없는 분들한테 그 유튜브가 좀 전달이 돼서 이거 좀 오늘 읽었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세요.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유도 봐주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을 밑으로 봐주겠어요. 월세 받는 걸. 저 같아도 좀 못 봐줘요. 봐주고 싶은데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성질을 내고 일어났는데 문득 테이블 제가 코가 석자라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코가 석자라서 저도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월세를 올렸어.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임차인 빌려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분들 진짜 죽겠다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저 진짜 힘들어 죽겠다면 여러분들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줘야지. 저분들 죽겠다는데 정말로 세금 다 낸다는데 성질을 내고 거봐 그런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여유 있어야 보세요. 여유 있으면서도 여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개 중에는. 근데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 쓰면 되잖아. 부동산을. 그쵸?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성질을 내고 일어났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있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띈다. 종부세 폭탄. 정부의 전 국민의 2%만 해당. 최 씨의 눈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이 집 부자 적폐놈이 전 국민의 딸랑 2%가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죽은 소리를 하다니. 그렇죠. 전 국민이 2%만 내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 국민이 2%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2%만 내는 건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다 낸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 화가 안 나? 당연히 화가 나지? 그쵸? 예.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집값 내린다 40%. 여기에 이제 오늘 그 국토부 장관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종부세에 대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뉴스로 되게 읽어드릴 게 되게 많아요. 네.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부가 말하는 2%라는 것은 인당 과세라서 한 사람당 그죠? 가족 단위로 따지면 실제로는 3배 이상 많고 서울로 따지면 그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 되지만 최 씨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거기까지 생각할 머리가 없다. 그죠? 장난이 아니죠. 인당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하면은 3명이 다르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머리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웃긴 거죠. 정부에서 세금 먹이는데 국민의 2%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 2%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포함이라는 얘기거든. 인구수를 단순하게 계산한 거가. 근데 가족 단위로 따지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3, 4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배견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서울의 치킨은 지금 서울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50%는 지금 집 가진 사람들 50% 다 종부세 다 낸 거 아세요? 지금 종부세 다 냈어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지금 들고 일어날 만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총선 때 저 민주당 다 앉혀놨죠?
내야죠, 내야죠. 집값 올라갈 땐 웃었으니까 이제 내야지, 그죠? 아직 낼만 하잖아요. 계속 내세요. 예. 저도 뭐 답 없습니다. 계속 내다가 못 내면은 나중에 뭐 공매로 다 터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세입자들 뭐 울고 불고 난리 나겠지. 근데 이제 뭐 공매로 터져가지고 세입자들 돈 받아가고 나머지는 제가 배당 받는